코치의 멍투! 멍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밤하네? 자, 오늘은 세 번이야! 네, 세 번째 시간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고, 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라졌네요. 네, 오늘은 순심이가 아니라 빠디, 빠디라는 친구와 함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저기 떠났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같이 할 저희 코치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레이첼, 윌 코치님과 오늘도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집에서 흥분하는 반려견들의 특징인데, 여기서 플러스 보호자들의 특징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흥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는 시간. 흥분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흥분을 해서 점프를 한다던가, 흥분을 해서 짖는다던가, 흥분을 해서 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흥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치님들, 집에서 우리 반려견들이 흥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집에 손님이 왔을 때나 누가 노크를 한다든지 오. 야외에서 소리가 날 때 조금 특히 많이 흥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소리나 사람이 왔을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흥분도가 좀 올라가서 짖음이 생긴다. 그쵸? 대부분 요것 때문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방문 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 레이첼 코치님은? 보호자님이 집에 나간다던가 외출하신다던가 집에 돌아오실 때 흥분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죠. 보호자님들이 이제 나갈 때 갔다 올게, 갔다 와서는 갔다 왔어, 요때 이제 또 흥분을 하면서 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공통사항이 있네요. 흥분을 하면 짖는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흥분을 하면 짖는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흥분을 했을 때 짖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산책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오늘은 집이니까, 예를 들면 장난감을 놀이를 할 때도 흥분을 시키면 아이들이 짖는 형태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간식, 산책을 나가기 전에 산책줄 이런 걸 보았을 때도 흥분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뭐다? 흥분을 하면 짖는다. 근데 우리가 흥분을 해서 우리 반려견들에게 문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짖는 게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기 때문에 흥분을 하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흥분도가 너무 높을 때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분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안 들려요. 외부에서 야 조용히 해 뭐해 야 하지마 뭐해 이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어떤 자극이 와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흥분했을 때 혼내거나 뭐하면 오히려 더 흥분하고 더 짖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반려견들한테 그게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였죠? 윌 코치님이 얘기했던 외부 자극에 짖는다. 그 다음에 레이첼 코치님이 얘기했던 보호자님이 나갔을 때나 들어올 때 짖는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놀이.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흥분되는 놀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먹이나 줄, 산책을 나가기 전에 줄, 이런 부분들이 흥분을 자극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어떤 것들을 우리 반려견들한테 해줘야 흥분도가 줄어들면서 지금 걱정했던 짖는 것들이 줄어들고 짖지 않는 우리 반려견들이 될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코치님 같은 경우는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는 친구들은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계실까요? 그런 친구들은 크레이트 교육을 주로 하거나 외부 자극에 익숙해질 수 있는 둔감화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크레이트하고 둔감화 교육 너무 네.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금 더 쉽게 풀면 외부에서 소리가 나도 반응을 하지 않고 다른 대체 행동이나 이 친구가 다른 행동을 해서 좋은 일로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그 소리가 별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는 이런 교육들을 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크레이트라는 거는 공간이라는 거죠. 반려견들이 좀 그 소리나 외부 자극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경계나 의심을 좀 덜하고 내가 좀 숨어서 아니면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둔감화 교육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이첼 코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외출을 하시거나 들어오실 때 우리 친구들과 인사해서 너무 세레머니가 되지 않도록 들어오셨을 때 그냥 본인 할 일을 하시거나 아이들이 흥분도가 좀 떨어졌을 때 인사를 가볍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두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그러면 반려견들은 집에서 어떤 놀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흥분되는 놀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흥분되는 놀이가 뭐가 있어요? 공놀이, 공놀이, 터그놀이, 터그놀이, 잡기놀이, 잡기놀이. 대부분 우리 반려견들이 흥분을 한다는 건 뛰어다니거나 막 돌아다니거나 뭐 활보하고 다니는 건데 왜 이게 집에서 하면 안 좋냐? 간단해요. 우리가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잖아요. 근데 막 뛰어다니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고 집에서 공을 차고 다니거나 집에서 막 수건 돌리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평소에. 그쵸? 근데 우리는 반려견들한테 그걸 집에서 자꾸 하게 해요. 집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는 공간인데 자꾸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놀아야 되고 흥분해야 되고 내가 쉬지 않고 무언가를 자꾸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분도가 높아지고 경계심이 많아지고 의심이 되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도 반응이 심하게 되는 거고 보호자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자꾸 반응을 하는 거고 공놀이나 터그놀이를 하면서 흥분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짖음도 심해지고 반려견들이 집에서 활동량을 채워주면서 흥분도 하지 않고 차분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려면 노즈워크를 집에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물론 이 노즈워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린다면 노즈워크를 대부분 장난감을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난감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수건이나 박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풀러도 보고 먹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이런 놀이들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매트 올라가서 기다리는 교육들,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눈을 쳐다보는 교육들, 그 다음에 개인기를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집중할 수 있고요.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중에 흥분하지 않고 보호자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놀이를 집에서 해주시면 좋아요. 종치기, 굴러, 빵, 손들기, 좀 큰 친구들은 현관 불 끄기, 공 가져오기, 집어넣기 이렇게 하면서 던져주고 물어오고 흥분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정리하는 교육들, 뭘 물고 와서 휴지통에 버리는 교육들 이런 것들도 해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우쭈쭈 센터에 오시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반려견들이 집에서는 흥분되는 놀이, 흥분되는 놀이는 안 하는 게 좋고 이건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밖에서 그쵸. 안전한 공간에서 야외에서 하시고 자동줄이나 긴 줄을 가져가신 다음에 그 정도에서 좀 놀아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실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즈워크 게임, 개인기, 머리 쓰는 거, 피트니스 이렇게 실내에서 집중하면서 보호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플러스 산책 꼭 들어가야 되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산책을 꼭 추가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집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휴식이라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반려견들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제는 굉장히 가볍지만 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야겠죠? 네. 그러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영코치의 멍톡! 네, 멍톡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